번째 발표를 해주실 곳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황상은 교수님이십니다. 황상은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황상함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하나 드릴 게 제가 감기에 걸려서 가끔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네, 안심하시고요. 네, 오늘 그 아트랩과 협력 연구하고 있는 토픽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과 이걸 가지고 저희가 피부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봤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모티베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딥 뉴럴 네트워크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죠.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근데 공통적으로 대부분 많은 양의 레이블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노테이션, 우리가 이 과정을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어노테이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됐나요? 네,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냥 어떤 영상이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객체들을 검출하는 모델을 학습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관심 있어하는 그 객체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어노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를 할 때는 사실 픽셀 레벨로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더 문제는 의료 진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트랩에서도 피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레이블은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의 선생님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저희가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라지 스케일 데이터 엄청 많고요. 그래서 왼쪽 같이 우리가 내추럴 이미지를 다룬다고 하면 그냥 웹에서 크롤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이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큰 병원들의 여러분들이 병원에 방문을 해서 찍는 온갖 종류의 영상들이 다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레이블링 데이터를 구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레이블링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소개드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고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말 그대로 셀프 슈퍼비전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비전은 뭐냐면 저희가 어떤 언레이블된 데이터, 특히나 이제 이미지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이미지 데이터 자체로부터 일종의 레이블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떤 고양이 사진이 있을 때 이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3x3 그리드의 패치로 쪼갠 다음에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한테 퀴즈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저 센터 패치, 그러니까 고양이의 코와 눈이 보이는 이런 패치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의 오른쪽 귀, 이 패치를 동시에 뉴럴 네트워크한테 입력을 준 다음에 자, 오른쪽 귀에 해당되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패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 애냐 라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태스크인데 이미지가 있을 때 얘를 90도, 180도, 270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얼마나 회전되는지를 맞추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저희가 이런 셀프 슈퍼비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종류의 그 방식들을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런 태스크를 잘 설계를 하면 저희가 입력 이미지에 대한 좀 더 이제 고차원의 하이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왼쪽에 있는 같은 태스크를 풀게 했을 때 뉴럴 네트워크가 저 오른쪽 귀라고 하는 패치의 위치를 맞추려면 전반적인 고양이 얼굴에 대한 그 쉐입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아 얘가 이 패치는 이 위치에 있는 게 맞는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어노테이션한 그런 레이블이 없이 이런 어떤 이미지에 대한 하이 레벨 세멘틱을 담고 있는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는 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이 왜 중요하냐? 사실 NLP 쪽에서 먼저 임피리컬하게 많이 증명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온갖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언레이블된 데이터고요. 뭐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스피치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태스크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의 타겟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걸 보시면 이제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그다음에 이미지 캡셔닝,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죠. 그래서 저런 태스크를 잘 푸는 모델을 만들려면 기존에 했던 방법은 퀘스천 앤서링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레퍼런스 텍스트와 퀘스천과 이거 해당되는 앤서, 이런 페어드된 데이터셋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죠. 이미지 캡셔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 캡션, 요 페어 데이터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하죠. 근데 우리가 언레벨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중간에 보시는 일종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 수만 있으면,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저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저런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게 사실 NLP 쪽에서 많이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파운데이션 모델만 있으면 쟤를 딱 고정을 해놓고 저 위에다가 소량의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약간 어댑테이션을 시키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 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한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로 쟤를 또 학습을 시키면 또 이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놈의 퀄리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냥 이 연구 쪽에서 그냥 통상 사용하는 방법 두 개를 여기서 일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후에 저희가 피부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용을 했을 때 그 퍼포먼스를 재는 프로토콜이 바로 여기서 소개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먼저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가지고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저희가 저 차원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학습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한 이 모델,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리니어 프로빙을 합니다. 리니어 프로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담고 있는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딱 고정해 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학습을 시켰을 때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이걸 측정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측면에서 봤을 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정말 단순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 레프레젠테이션 공간에서 뭔가 일종의 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구분하는 거는 그냥 리니어한 바운더리만 그어서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한 모델 가지고 분류가 잘 되면 이 레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가 좋다라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흔히 뭐 트랜스퍼 러닝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냥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우리가 타겟 태스크에 맞는 아웃풋 레이어를 얹어 놓고 전체를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만들고 이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트랜스퍼를 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태스크, 완전히 다른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 리니어 프로빙을 하거나 리니어 이밸리에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냥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이제 그어져 있는 게 레즈넷 50이라고 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미지넷 데이터를 레이블을 다 써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저거보다 약간 높은 결과가 리포트가 됐죠. 그러니까 레이블 없이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가지고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했을 때의 성능이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다른 뭐 딥러닝 그 모델이나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이 자기지도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도 라지 스케일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을 하면 당연히 성능이 훨씬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그 가장 좀 널리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베리언트 하면서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네거티브 샘플들과는 이제 컨트라스팅을 하는 그런 로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리언스 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데이터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은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에 대한 얘기는 이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이랑은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의 페어를 이루고 있는데 윗줄을 보시면 둘 다 개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샘플된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저 이미지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서로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한쪽은 개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고 오른쪽은 이제 고양이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죠. 이 둘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퀘스천은 이런 페어들을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제 이거죠. 우리가 레이블을 알고 있다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개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랜덤하게 두 개를 뽑으면 걔네가 포지티브 페어가 될 거고요.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랜덤하게 하나씩 뽑으면 얘네가 이제 네거티브 페어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레이블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 쓰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테크닉을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단순한 SSL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심클리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이 심클리어라고 하는 방법은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에다가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하나의 페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네들은 오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포지티브 페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들을 이제 요 샘플에 대한 네거티브 그 샘플들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했던 건 우리가 이 포지티브 페어를 만들 때 오그멘테이션을 잘 설계를 하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쓸 레프레젠테이션과 실제로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라고 하는 이 로스가 계산되는 그 아웃풋 벡터 사이에다가 이제 넌리니어 MMP를 쌓으면 훨씬 더 레프레젠테이션 퀄리티가 좋아지더라. 그다음 세 번째는 배치 사이즈를 키우고 학습을 훨씬 오래 하면 레프레젠트 퀄리티가 역시나 좋아지더라. 뭐 이런 파인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랜덤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면 예를 들면 얘랑 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 두 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들과의 레프레젠테이션은 서로 달라야 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로스가 여기 적혀 있는 컨트라스티브 로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거티브 샘플이 되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레프레젠트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다른, 그러니까 어떤 싱글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 말고 이외의 이미지들을 다 네거티브로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저희가 뽑은 애들 중에는
걔 클래스에서 뽑힌 애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들이 완전히 디스조인트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굉장히 그 디펜던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멘테이션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몇몇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릴 피부 그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지 안에 있는 메타 정보를 잘 활용을 하면 저희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파지티브 페어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디컬 이미징에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앞을 찍는 프론털, 그 다음에 옆을 찍는 레터럴 뷰가 있는데 같은 환자에서 찍은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파지티브 페어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타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파지티브 페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파지티브 페어를 우리가 그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한 그 연구가 이 멀티 인스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MICL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도메인에서 한 환자로부터 나온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미지를 파지티브 페어로 정의를 해서 그냥 앞서 소개했던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개해드린 SSL을 가지고 직접 아트랩의 피부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프리트레이닝하는 데이터셋은 이제 대충 18만 장 정도 되고요. 다행히 이 이미지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메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저 아이디 혹은 그 이미지를 찍은 파트, 이게 코, 입, 이마, 뭐 왼쪽 볼, 오른쪽 볼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레이블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의 전체 유저의 수는 대략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유저가 30장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 거고요. 밑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이 레프레젠테이션 퀄리티를 평가하기 위한 다운스트림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부를 보고 이 색소 침착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리고 이 피부 이미지를 보고 주름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게 이제 5 스케일로 그레이딩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메타 정보를 이용하면 이런 파지티브 페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저로부터 같은 파트를 찍은 두 개의 이미지, 이 이미지를 파지티브 페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네거티브는 이제 다른 모든 종류의 이미지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을 하면 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미지넷이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한 모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 것보다 평균적인 그 성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퍼포먼스 매트릭은 웨이티드 카파 스코어라는 건데,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드가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가 그레이드 5였다고 했을 때 프리딕션을 4로 해도 틀린 거고 1로 해도 틀린 거죠. 근데 사실 4로 그 프리딕션을 한 게 훨씬 더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웨이트를 준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단점처럼 이 네거티브가 파지티브랑 완전히 디스조인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 명의 그 유저로부터 같은 파트를 찍은 다른 이미지가 네거티브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좀 더 잘 활용을 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페어를 구성하는 방법을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명의 유저로부터 같은 파트를 찍은 두 개의 이미지를 파지티브 페어로 묶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는 다른 유저의 그 같은 파트로부터 샘플링된 두 개의 이미지, 그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네거티브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전략과 여기서의 전략을 섞어보면 맨 아랫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성능이 더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에버리지 스코어가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얼마나 유의미한 건지 그런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장을 보시면 자, 이 레프레젠테이션 퀄리티가 되게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수의 레이블된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운스트림 데이터의 수를 줄여가면서 이 각각의 백본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를 한 건데,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기 보라색 라인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백본으로 활용한 경우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두 개의 그 페어 컨스트럭션 스트래티지를 합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은 성능을 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잘 하면 그러면은 어노테이션 코스트를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퀄리테이티브하게 분석을 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름의 그레이드를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로부터 그레이드 캠을 통해서 이제 시각화를 한 결과인데 맞춤 케이스들에 대해서 전체 히트맵을 에버리지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저 코에 해당되는 칼럼을 보시면 저 코가 이제 센터에 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사진에서 주름은 어디 있냐면 눈 밑이나 아니면 여기 팔자주름 쪽입니다. 근데 다른 백본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런 SSL을 통해서 만든 모델을 파인 튜닝한 거는 저기 코 옆 사이에 약간 히트맵의 그 크기가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태스크는 아까 제가 파운데이션 모델 말씀드릴 때 얘가 진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담고 있다면 다른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퍼블릭 데이터 중에서 이 흉터의 심각도에 레이블이 달려있는 스카 데이터셋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에 대한 아크네 공사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까 아트랩 데이터로 학습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 퀄리티를 측정을 해본 겁니다. 여긴 데이터셋이 적어서 저희가 리니어 프로빙으로 성능을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비교 대상들을 보시면 그냥 나이브한 슈퍼바이즈 러닝 백본 그 다음에 그냥 심클리어를 사용한 거 이런 애들에 비해서 훨씬 그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랩 데이터로 학습한 애가 다른 태스크에도 굉장히 트랜스퍼러블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준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즘에 이제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면서 저희가 레이블드 데이터 없이 그러니까 언레이블드 데이터만 가지고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톡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페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레프레젠테이션 퀄리티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추후로는 다른 타입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발표가 너무 완벽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